자, 그 어린 세법 하실 차례죠? 자, 거기 여러분이 17페이지 보시면은 자, A 부동산에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건데, 자, 이런 박스 유형의 계산 문제가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 1번에 부채 비율이죠. 또 요 수식은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수식이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이 타인 자본, 이 부채의 비율을 말하는데, 지금 자기 자본은 얼마죠? 10억 원. 자기 자본은 10억 원이고 대출, 타인 자본 대출금은 얼마? 5억 원.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퍼센트냐면 50%가 되죠. 이 부채 비율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소득승수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실 때 순소득승수는 뭐죠? 총 투자한 금액. 이 총 투자한 금액을 뭐를 가지고 순 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 15억 원이 돼요. 이때 순 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몇 년? 10년 소요된다. 요 값이 10이라는 것은 이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순 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된다.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은 몇 년? 10년이라는 얘기죠.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이 되겠고, 자, 요거 역수 순 소득 승수와 역수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총 투자 수익률이 나오죠. 총 투자 수익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 수익률. 우리 지렛대 효과 배울 때 종합 수익률을 총 투자 수익률로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 역수니까 얼마죠? 15억 원에 대해서 얼마?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바로 10%지. 5번 정답. 자, 이런 이렇게 박스 주어져 계산을 5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계산 5개 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4, 5번의 정답이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3번 지분 수익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죠. 지분 투자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인데, 자, 이 분모는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에 대해서 세, 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우선은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10억 원에 대해서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저당 지불액 8천만 원을 빼주니까 얼마가 나오죠? 7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10억에 7천이니까 몇 프로? 7%가 되겠다. 네 번째, 부채 감당 비율. 자, 부채를 우리 감당하는 비율.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을 부채 서비스액 얼마죠? 8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얼마 되느냐 곱하기 100을 했더니 187.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또 한번 가면은,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지분 수익률과 총 투자 수익률은 또 수식도 많이 출제를 해요.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2번. 자, 운영 경비율.
운영 경비율은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오니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 승수인데, 또 총소득 승수는 또 뭐를 대상으로? 총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뭐를 가지고? 유효 총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이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5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얼마? 10억 원을 5로 나눠줬더니 2억 원이 유효 총소득 승수. 자,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 유효 총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이 나오고, 자,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해줬더니 부채 서비스액은 4천만 원이 나오죠. 이때 세전 현금 흐름은 6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순 영업소득은 얼마? 이게 1억 원. 두 개 더해준 1억 원에 대해서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영업경비도 얼마? 1억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경비는 1억 원.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억 원.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0.5가 되겠고, 부채 감당률을 구한다. 자, 부채 감당률, 감당 비율을 구할 때는 순 영업소득 1억 원이 부채 서비스에 4천만 원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을 하는데, 분모 분자에 2천만 원씩 나누니까 5고 4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2죠. 2분의 5니까 2.5가 구하고자 하는 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수식이죠. 이런 수식을 이용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우리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세전, 세후, 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을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 적상가액 원가법에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상가액을 구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은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3억 원이 나왔어요. 또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2016년 9월 2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20일이니까 몇 년 경과? 2년 경과했어요.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얼마? 5%씩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은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거기 사용 승인 시점에서의 신축 공사비가 얼마? 3억 원인데 매년 공사비 상승률은 몇 프로? 5%씩 오르고 있다. 5%. 0.05%. 근데 몇 년 경과했어요? 2년 경과했으니까 얼마? 제곱. 2년 경과했으니까 제곱. 1.05의 제곱이죠. 1.05의 제곱을 3억 원에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1.1025가 나오죠. 요걸 3억에 우리가 곱해줬더니 우리가 3억 3천 얼마? 75만 원이 나오죠. 3억 3,075만 원이 우리가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청액법,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에 의해서 매년의 감가액은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때 재조달 원가 얼마? 요거죠. 3억 3,075만원에 의해서 우리가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가 없어요. 잔존 가치가 없으면은 잔존 가격은 얼마? 제로.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 그러면 3억 3,075만 원을 50년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얼마 나오냐? 661만 원. 자, 661만 5천 원이 이렇게 나오죠. 661만 5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또는 감가 누계액이죠.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에 우리가 61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요것은 매년의 감가액에 경과년수 몇 년을 곱해준다? 2년. 경과년수 곱해줬더니 우리가 1,323만 원, 1,323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감가 수정액 1,320만 원을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 재조달 원가 여기서 요걸 빼줬더니 우리가 얼마 나온다? 우리가 3억 1,752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요 문제 구하는 게 포인트는 요거거든요. 공식은 우선 요거 정액법에서 암기되어 있다고 보고 어느 게 구하는 게 포인트? 요거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구하는 게 포인트 문제. 요걸 잘 구할 줄 알아야 이제 풀리니까.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황을 근거로 정액법에 의한 건물 가격을 구하시오.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보죠. 자, 우선은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인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개발업자인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들어가죠. 자, 여기다가 우리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 우선 암기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내용인데, 자, 직접 공사비는 얼마? 10억. 10억 원이고, 간접 공사비는 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주어졌고, 자, 수급인의 적정이유는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얼마? 10%인 1억 원이 우리는 이윤이고, 통상적 부대 비용은 또 우리는 직접 공사비 10억 원에 몇 프로? 5%인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13억 5천 14억이 우리는 재조달 원가다. 자, 14억 원이 재조달 원가. 이제 요걸 또 위에도 재조달 원가 구하는 게 포인트지만 요것도 뭐 구하는 거? 재조달 원가 구하는 게 포인트. 이 공식 안 읽고 있는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준공연도는 얼마? 2005년 10월 20, 기준 시점은 2007년 10월 20이니까 2년 경과했어요. 2년 경과하고 경제적 잔존 내수는 몇 년? 8년. 자, 얘기거든요. 준공해서 2년 경과했고 요 시점에서 내 건물의 가격은 얼마인가 보는 거죠. 여기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날 때까지 잔존 내용에서 몇 년? 48년. 그러면은 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얼마? 2년에 48년 대중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자, 잔존 가치율은 0%. 0%는 또 잔존 가격은 없다. 자, 정액법에 의해서. 자, 정액법에 의한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 얼마? 14억 원. 잔존 가격은 없어요. 제로. 경제적 내용에서 얼마? 50년. 그럼 얼마죠? 공 하나 없으면 1억 4천인데 1억 4천을 5로 나눠주면 5, 2, 10, 5, 8, 40, 2,800만 원이 나오죠. 2,800만 원 나오는데 거기 봤더니 관찰 내용이 나와요. 관찰 감가법 변경했어요. 이 건물의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거는요, 관찰 감가법 변경했는데 기능적 감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감가 총액은 감가 총액은 2,800만 원. 네, 몇 년 경과? 2년 경과. 요게 바로 물리적 감가. 예, 예,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다? 오늘 확장 공사비 2천만 원. 이것은 무슨 감가냐면 기능적 감가. 그러면 요거 얼마죠? 5,600에 2,000 대주니까 얼마? 7,600만 원이 감가 총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상가에 건물의 기준 시점에서의 건물의 가치는 조달 원가인 14억 원에서 뭐를 뺀다? 감가 총액인 7,600만 원 뺐더니 얼마? 13억 2,400만 원. 13억 2,400만 원이 정답.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요거는 포인트가 우선 재조달 원가 구하는 건데 또 하나가 뭐가 포인트? 관찰 감가법 변경했어요. 관찰 감가법 정액법과 변경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다? 기능적 감가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요즘 거래사례 비교법은 또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얼마냐. 자, 거기 거래사례 내역 보세요. 거래사례 가격은 얼마? 거래사례 가격은 3억 원에 대해서 자, 거기 사정보정 거래사례 내역에 보니까 거래사례 사정보정 요인은 없다. 시점 수정 가야 되는데 지가 변동률 보세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몇 프로? 3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9월 1일까지 몇 프로 상승했다? 4% 상승했다. 상승하면 뭘로 간다? 플러스. 상승하면 플러스. 1.04죠. 100분의 104니까. 자, 그리고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다. 여러분,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은요,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 없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 요인으로 가면은, 개별 요인은
어떻게 돼?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분모가 사례거든요.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 토지는 몇 프로? 5%. 열세하다.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또 면적 볼까요? 자, 사례는 얼마? 분모가 사례, 토지의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그런데 대상 토지는 얼마? 120제곱미터. 면적이 다를 때는 이렇게 면적도 비교를 해야 된다.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토지. 그래서 얼마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3억 원에 뭐를 곱해줘요? 1.04, 100분의 95, 0.95, 100분의 120, 1.2. 요걸 곱해주면은 정답.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인데, 자, 여러분 거래 사례 내역 봅니다. 거래 시점은 2019년 9월 1일인데 거래 사례 가격은 얼마? 6억 원. 자, 그 표 안에 박스 안에 거래 사례 가격은 6억 원인데, 자, 사정 보정 없죠. 네? 그리고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은 몇 프로 상승했다? 3%. 2019년 9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3월 1일을 우리는 3% 상승했으니까 상승은 뭐다? 플러스. 자,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8% 뭐다?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플러스. 예? 자, 그리고 거기에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토지 면적은 얼마? 사례 토지는 250. 사례 토지는 250제곱미터. 대상 토지 면적은 얼마? 200제곱미터. 자, 그럼 이것은 또 6억 원 곱하기 1.03 곱하기 1.08 곱하기 얼마? 50으로 나니까 5분의 4죠. 50으로 나눴으니까 5분의 4는 0.8. 요거 계산하면은 또 정답.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하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건데, 자, 또 거기 표준지 공시지가 내 뭐가 돼? 여러분 소재지는 A시, B구, 시동 100번지인데 일반 상업지역이야. 자, 그럼 박스 안에 표준지 공시지가 일반 상업지역 갑니다. 얼마? 200만 원. 자, 표준지 공시지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200만 원. 여기에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뭐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가 변동률이 얼마? 1월 1일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10월 26일까지 몇 프로 상승? 상업지역 합니다. 공업지역이 아니에요. 상업지역 몇 프로? 5% 상승했고, 지역 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서 각각 가로 조건에서 얼마? 10% 우세하다. 자,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우세하다? 가로 조건이 10% 뭐다? 우세. 우세일 때는 뭐? 플러스.
그럼 얼마예요, 이거? 1.05. 요거는 1.1. 곱해주면 되겠네. 곱해주면은 우리가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보면은 전자계산기를 이제 이용을 잘 해야 돼, 누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면은 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계산은 간단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 가액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얼마냐. 자, 가능 총소득이 나왔죠. 자, 여러분 가능 총소득이 지금 얼마냐 하면 5천만 원이 주어졌어. 자, 여기서 공실손실 상당액은 5천만 원의 몇 프로? 우리가 5%. 그러니까 250만 원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4,750만 원.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에서 또 뺍니다. 빼면은 유지관리비 가능 총소득 5천만 원에 또 몇 프로? 3%. 유지관리비 3% 하니까 150만 원이 들어가고,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채 서비스에 포함되고, 화재보험료 얼마? 100만 원 포함돼요. 화재보험료는 포함돼요. 그리고 개인적 업무비도 포함되지 않다. 개인적 업무비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요걸 빼주니까 여기 250이죠. 150 더해주니까 순 영업소득은 250만 원 빼주니까 4,5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때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로?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면 되겠죠. 환원율 몇 프로? 5%. 5%니까 0.05. 5%는 0.05. 분모분자 얼마? 100을 곱해주니까 5분의 얼마? 45억 원. 45억 원을 5로 나눠주니까 5구 45에서 구하고자 하는 수익가액은 9억 원. 9억 원이 정답.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얼마냐. 자, 또 가능 총소득 얼마?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실은 또 8천만 원에 몇 프로? 10%인 800만 원이 우리는 바로 공실 손실 상당에 따르는 대손 중단금. 자, 여기서 유효 총소득은 얼마? 8천에서 800 빼니까 7,200만 원이 나오죠. 자, 7,200만 원에서 영업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는 얼마? 수선, 유지비 400만 원 들어가고, 화재보험료 100만 원 들어가고, 자, 재산세 또 200만 원 포함. 재산세는 포함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채 서비스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얼마죠? 4, 5, 700 빼니까 6,500만 원이 뭐다? 순 영업소득이다. 자, 그럼 수익가액은 순 영업소득 6,500만 원을 뭘로? 환원 이율 몇 프로? 10%. 0.1이죠.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6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3번 정답.
자, 여러분이 지금 요거죠. 우리 영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구하는데 항상 공식은 요거죠. 여기에 순영업소득을 잘 구해서 들어오면 돼요. 자, 환원 이율로 한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 산정 시에 적용할 환원 이율을 구하라. 자, 환원 이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자,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 얼마? 8천만 원. 자, 8천만 원에서 자, 뭐를 뺀다? 우선 재산세 200만 원, 영업경비에 재산세 포함, 화재보험료 100만 원 포함. 자, 그리고 재산관리에 따르는 수수료 또 100만 원 포함, 수수료.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이죠. 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시설에 따른 비용 또 요거 100만 원 또 포함. 그런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관리직원 인건비 200만 원 또 포함, 관리직원 인건비 또 포함.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는 대출 조건은 이자율 연 4%로 15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우선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순영업소득은 얼마예요? 또 빼주니까 300, 400, 500, 700 빼주니까 7,3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원리금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고정금리가 연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대부 비율은 우리가 얼마? 대부 비율은 우리가 30%가 나오죠. 30%. 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지금 문제에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4천만 원이 나오고, 자,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연 저당 상수가 나왔죠. 얼마? 0.09. 0.09가 나왔어요. 0.09.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 0.09분의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을 0.09로 나눠주죠. 그럼 얼마? 9분의 40억 원. 40억 원을 9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얼마? 약 9, 4, 30, 4억? 뭐 이렇게 가겠지 뭐. 4억 4천, 4로 계속 나오지 뭐. 이런 금액이 나와요. 안 떨어져요. 자, 대부 비율이 나오죠. 거기 문제에서 또 대부 비율 30%가 나오죠. 대부 비율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30%, 0.3이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얼마? 0.3분의 4억 4,400, 뭐 43만 이렇게 뚝 오겠지. 분모 분자에 어떻게 돼? 10을 곱해줘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줬더니 약 얼마 나온다? 요걸 계산했더니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그럼 부동산 가격 구했으니까 요 금액 여기 들어와요. 순수익 얼마? 7,3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줘야 퍼센트 가죠.
곱해줬더니 약 얼마? 거기 4점 우리가 9275%인데 문제에서 봤다 요거죠. 반올림을 하는데 여기 얼마? 4.9 약 얼마요? 7을 반올림을 이렇게 해가니까 얼마? 3. 4.93%지. 2번 정답. 공식 몇 개 이용을 해야 돼 지금? 이런 거 출제를 하면은 잘 봐야 되는데 요거 순영업소득 우선 구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요거 우선 문제 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 의해서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인데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주어졌고 저당 상수 주어졌으니까 0.09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대출금을 구해요. 예. 근데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전자계산기 누르면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을 30% 주어졌으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니까 0.3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0.3분의 위에 금액 들어와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요 금액을 들어와서 100을 곱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 공식 몇 개 이용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용한 거예요. 네 개 공식. 네? 이런 문제가 출제를 본 시험에 딱 나오면 시간이 걸려 여러분들은. 풀어야 돼 말아야 돼요. 잘 확인하셔야지. 시간 걸려요 이런 거는. 요 앞에 거하고 달라요. 요거에 비해서 요건 시간이 걸려요. 요건 한 20초는 구할 수 있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늘 계산 문제가 우리가 8문제 내외로 출제하거든요. 8문제 내외가 우리 본 시험 올리 10월 31일 가면요. 8문제 내외인데 제일 적게 출제된 문제가 7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제일 많이 출제된 문제가 11문제. 근데 최근에는 계속 몇 문제 나오고 있어요? 9문제. 9문제 나오는데요. 9문제가 나오는데 이론이 31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9문제 나오면 이론이 31문제인데 이걸부터 먼저 푸시는 게 나아요. 이론 31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 30분에 풀어야 돼요.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이 9월달 가면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이제 시험 칠 거예요. 시간 배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걸 30분에 풀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 민법을 몇 문제? 4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돼. 예? 풀면서 답을 넘어갑니다. 1, 2, 3, 4 해서 40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자, 1번 부동산 개념이 답이 2번이다. 체크. 풀면서 체크 들어오죠. 2번 토지 용어 답이 3번이다. 체크. 3번 토지 특성 답이 1번이다. 체크. 이런 식으로. 근데 4번 문제지 안에 4번인데 나는 4번에 보기가 5개 있는데 3개는 확실히 알겠다. 2번, 1번, 4번은 답이 아니다. 빨리 체크하고 틀린 걸 찾아라. 그럼 틀린 게 동그라미. 그러면 3번, 5번 2개 놓고 헷갈린다. 그때 빨리 세모표에서 빨리 넘어가요. 뭐 옮길 필요도 없어. 그러면 5번 문제 답이 5번 답이 또 1번이다. 그럼 또 1번 체크. 4번 놔두면 되지. 여기 삼각형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고 들어가세요. 그럼 다 풀었어요. 이론. 다 풀었으면 이제 민법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부터 가야죠. 삼각형 옵니다. 3번 틀린 건데 3번, 5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중에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또 헷갈린다. 그럼 빨리 보세요. 3번, 5번이잖아요. 지금 요걸 보고 3번 답은 4개, 5번 답은 7개. 그럼 이 문제 답은 3번이 정답. 확률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삼각형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들어와야 되는데 딱 계산 문제 보는데 시간이 5분 남았다. 그러면 딱 봐요. 9문제. 시간 1분 내에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쉬운 게. 그러면 그것부터 푸세요. 근데 그거 풀었더니 답이 2번 나왔다. 계산 문제 풀었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2번 찍으면 안 되지. 2번 하나 나왔으니까. 네? 또 2문제 풀었는데 또 하나는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그럼 3번 또 표시하지. 그러면 2번, 3번 하나씩 자기가 계산을 완벽하게 했는데 답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봐야죠. 답 빈 걸 딱 봤는데
4번이 답이 4개밖에 없다. 그러면 계산 문제 7문제를 전부 4번을 찍으면 4개는 맞아요. 이렇게 시간 이렇게 싸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 4문제를 맞추면 평균 5점. 합격으로 가요. 한 문제 차이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답은 몇 개? 우리 답은 8개씩 배열되어 있어요. 8개씩. 근데 문제 풀었는데 3번이 10개 나왔다. 2개 틀렸다. 본 시험 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과목에 어떻게 돼? 2개 놓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는 많이 맞아 들어갑니다. 2개 놓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를 많이 맞출수록 합격은 가까워집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이제 9월달 가면은 모의고사 풀 때 답이 다 8개씩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개론 다 8개씩이니까 그거 보고 답 배열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 예? 그게 여러분, 그걸 잘 해야 합격은 더 빨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2차 가면 뭐 좀 헷갈린 게 많아요. 공법이나 이런 중개사법 이런 가면은 그럼 그런 것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박스 문제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그때는 저걸 잘 활용을 하세요. 8개씩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합격은 더 빨라집니다. 자, 올해 시험에 합격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25,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합격자. 예? 아직 응시 총 안 나왔는데 합격자가 25,000명 정도 돼요. 올해 시험. 그래서 올해 시험은 1차는 어렵지 않아요. 요즘 1차 어렵게 되면 큰일 나니까 요즘 1차는 아까 요즘에 기본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칙만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계산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고 이론은 좀 쉽고 계산 문제는 어렵게 내요. 그리고 이론은 또 박스가 어렵습니다. 박스로 된 문제가. 그런 것만 잘 활용을, 좀 박스 문제만 잘 활용하시면은 뭐 개론은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개론 70점 맞으면은 뭐 합격할 거 아니에요. 민법 50점만 2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되는데. 그래서 1차는 이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2차 시험 문제 여러분이 좀 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요, 2차는 중개사법이 쉬워요. 예? 중개사법을 우리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못 내요. 중개사법 얘기해보니, 들어보면은.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90점, 8, 90점 사이 고득점 나오면요, 합격으로 가요. 여러분, 중개사법 90점 나오면 얼마 맞으면 돼요? 예? 공시세법에 50점. 예? 공법 5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중개사법 80 넘어가면. 그러니까 공법, 공시세법 2개 중에 하나 맞추면 된다. 마음 푹 놓고 치면 돼요. 예? 중개사법 딱 봤는데 내가 보니까 3, 4개밖에 안 틀렸다.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공법, 공시법 풀 때 여유가 있어. 딱 보니까 요건 확실히 안다. 요건 안다. 딱 보니까 3번인데 한 22, 3개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문제 풀기 귀찮거든. 나머지 다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자기가 푼 거 확실하게 푼 것만 딱 세보니까 맞는 게 한 22, 3개 된다. 그럼 나머지 딱 답지 보고 빈칸에 그래 쫙 한 걸 놔버리지. 3번 딱 찍어버리면 그게 또 3개, 4개 맞을 거 아니에요. 안 풉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중개사법 고득점 가야 돼. 그래야 공시세법이나 뭐 공법 잘 찍어 들어갑니다. 공법 6, 70점 맞겠다. 큰일 납니다. 그날 운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이 쉬우니까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맞도록 하십시오. 그 요즘 뉴스 많이 나오대요. 요즘 부동산 뭐 요즘 해서 전문가 대담할 때 많이 나오대요. 우리 경인여대 서진영 교수 나오고 또 부동산 정책 심의위원회 인력공단 추천 개설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또 중개사법 출제위원이에요. 예? 김대명 교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안 내요. 쉽게 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고득점 맞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요거 푸시고요. 또 계산 문제
또 여러분이 여기서 빠진 것은 여러분이 기출문제, 여러분 뭐죠? 이제 수업 시간에 풀면서 빠진 부분은 거기서 보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